일어났을 때 다리가 평소보다 묵직하게 느껴지고 전날 무리하게 움직인 것도 아닌데 발목 주변이 살짝 붓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깊이 잠들어 있다가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새벽에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깬 적은 없으신가요? 또는 변기에 비친 소변을 봤을 때 오늘따라 평소보다 더 탁해 보이고 냄새도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진 적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저 나이 탓이라 여기거나 물을 조금 마셔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상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문제로 번지기 전에 아주 미세한 경고를 먼저 보내기 마련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한국에서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겪고 있으면서도 원인이 매일 먹는 익숙한 채소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평범한 채소들이 때로는 옥살레이트, 칼륨, 인, 혹은 질산염을 나이가 들어 약해진 신장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이 함유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장은 마치 건물의 정수기 필터와도 같습니다. 젊을 때는 필터가 새 것이라 물살이 새고 무엇이 들어와도 잘 걸러내지만 오래되면 작은 찌꺼기 하나에도 물 흐름이 느려지고 심하면 막혀버리기도 합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위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서야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심하면 투석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지요. 좋은 소식은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는 채소를 제대로 이해하고 식습관을 조절하기만 해도 하루 신장의 부담을 70%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 가정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아주 익숙한 채소들이 사실은 신장을 조용히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약이나 비싼 건강기능식품 없이도 단지 식사에서 몇 가지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신장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신장은 제대로 쉬어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는 나와 가족을 돌보는 일을 늘 중요하게 생각하니 혹시 자신의 상태가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1번만 남겨주세요.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먼저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60세 이상에서 특히 신장에 해가 될 수 있는 매우 익숙한 5가지 채소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중 하나는 아마 지금 여러분 냉장고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수년 동안 아무 의심 없이 먹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같은 채소라도 신장이 약해졌을 때는 독이 될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30년 넘게 진료해온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다양한 연령대, 특히 60세 이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신장 문제의 상당수가 약이나 기존 질환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어온 식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해독하겠다고 고기를 줄이고 채소를 더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 오히려 신장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할 때는 옥살레이트, 칼륨, 질산염이 많은 채소들도 신장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흔히 60세 이후에 나타나는 시기가 오면 음식 속의 작은 성분들까지도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옥살레이트는 칼슘과 결합해 작은 결석을 만들 수 있고 칼륨이 많으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 수 있으며 오래된 절임류에 들어있는 질산염은 신장의 여과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변화가 조용히 통증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상담할 때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최근 식단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다른 건 없어요. 평소처럼 먹었어요. 주로 건강하라고 채소를 많이 먹습니다. 바로 이 평소처럼 이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곧 이야기하게 될 5가지 채소는 한국 식탁에서 정말 흔하게 등장하는 재료들이기 때문입니다. 뜨개국, 비빔밥, 나물 반찬에서 오래 익힌 김치까지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는 식재료들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예전과 다릅니다. 여과 능력, 배설 능력,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하는 능력이 모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채소들이 노년층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채소가 모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채소는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실제 사례, 흔하게 범하는 실수들, 그리고 특히 왜 이 5가지 익숙한 채소가 신장을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각각의 채소가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신장이 어떻게 그 부담을 느끼는지 하나씩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신장의 하루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제가 만나왔던 수백 명의 고령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을 때 저는 한 가지 매우 공통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이 채소를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는 믿음으로 많은 양의 채소를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문제는 모든 채소가 나이가 들며 약해진 신장에 알맞은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실을 설명하면 거의 모두 놀랍니다. 신장에 가장 부담을 주는 채소들이 바로 그동안 가장 자주 먹어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금치, 스피네치는 항상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한국에서는 시금치를 건강식의 상징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철분이 풍부하고 피에 좋고 조리도 간편하니까요.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 신장은 더 이상 시금치 속의 옥살레이트를 예전만큼 빠르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옥살레이트는 칼슘과 결합해 마치 유리가루처럼 아주 미세한 결정들을 만들어 요로와 신장 여과막에 붙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은근한 허리 통증, 탁한 소변, 시원하게 배출되지 않는 잔뇨감을 호소하며 내원하는데 초음파를 해보면 옥살레이트 결정이 쌓여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부산의 한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를 깨끗하게 하려고 시금치를 먹었는데 오히려 신장을 약하게 만든 줄 몰랐어요. 안타까운 점은 단지 시금치를 데치고 그 물을 버리기만 해도 신장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국으로 끓여 국물까지 먹습니다. 그 국물에 옥살레이트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금치가 옥살레이트 때문에 해가 되는 반면 많은 분들이 주스로 마시는 케일, 높은 칼륨 때문에 신장을 힘들게 합니다. 젊은 사람에게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신경 전달을 돕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신장이 칼륨을 빠르게 배출하지 못합니다. 혈액 속 칼륨이 쌓이면 심장이 빨리 뛰거나 때로는 부정맥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울산의 한 어르신은 가족들에게 이끌려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는데 매일 아침 해독한다며 케일 주스를 한 컵씩 드셨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채소를 주스로 마시면 칼륨이 거의 즉시 흡수돼 신장이 조절할 시간도 없이 부담을 받는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몇 분 안에 많은 양의 칼륨이 들어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채소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신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채소는 훨씬 더 조용한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로 시래기, 즉 말린 무잎입니다. 이는 전통 음식으로 한국 가정에서 국이나 볶음, 나물 등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익숙한 맛과 뼈에 좋다는 느낌 때문에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말리는 과정에서 시래기의 칼륨과 이남량은 생잎의 2배로 증가합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령층에게는 시래기국 한 그릇만으로도 신장이 과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강원의 한 어르신은 매일 저녁 발목에 돌덩이가 매달린 것처럼 다리가 무겁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식습관을 확인해보니 매일 시래기국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가장 건강한 음식이라 믿고 있었던 것이죠. 드시는 빈도를 줄이고 조리 전에 충분히 데치는 방법을 알려드린 뒤에는 다리 무거움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사계절 내내 믿고 먹는 또 한 가지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묵은지, 오래 숙성된 김치입니다. 김치가 한국 음식의 핵심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오래된 김치는 질산염이 많이 들어있어 신장의 여과막을 은근하게 손상시킵니다. 모든 사람이 묵은지를 먹는다고 바로 위험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층에서는 질산염이 니트로사민으로 변하며 신장 조직에 만성적인 미세염증을 일으킵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묵은지는 씻거나 끓여도 질산염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천의 한 아주머니는 밤에 자주 깨서 소변을 보게 되고
잠을 푹 잔 것 같지 않은 피로감을 호소하며 내원하셨습니다. 식단을 분석해보니 거의 매일 묵은지를 드시고 있었습니다. 먹기 편하고 밥맛도 좋고 시간도 아껴서 였죠. 묵은지 대신 덜 익은 김치로 바꾸기만 했는데 3주 만에 야간요 증상이 확연히 개선되었습니다. 약이 필요 없는 변화였고 단지 무엇이 신장을 피곤하게 하는지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지만 가장 위험한 목록에 포함되는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고사리입니다. 비빔밥, 불고기 정식, 전통 나물 요리에 흔히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고사리에는 피티에퀼로사이드라는 천연 독성이 들어있어 자주 먹으면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간과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를 파괴하는 티아미네스도 포함되어 있어 고령층에서 쉽게 기력이 떨어지고 피로해지며 신장 기능 회복 능력도 감소합니다. 대구의 한 할머니는 오래된 피로감, 잦은 배뇨 곤란, 식욕 저하로 고생했지만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양일지를 살펴보니 고사리를 거의 주 3, 4회 드시고 있었습니다. 산나물이니까 깨끗하고 자연산이면 건강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연이 신장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왜 많은 분들의 신장이 실제 나이보다 더 빨리 약해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아프다며 신호를 보내지 않지만 나름의 언어가 있습니다. 다리 무거움, 야간요, 아침 피로감, 소변색 변화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고 앞서 말한 채소들을 자주 먹고 있었다면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담의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면 신장이 제때 쉬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쉬게 되면 몸 전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례들을 돌아보면 한 가지 매우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장은 절대 한두 끼 식사로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좋다고 믿고 먹어온 채소들이 나이든 신장에게는 처리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어 오랜 시간 축적되면서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채소가 해롭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섭취하면 오히려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오래 무리해온 신장에게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을 주는 역할을 하는 채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제대로 휴식을 얻게 되면 몸은 아주 빠르게 변화를 보이는데 때로는 단 일주일 만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놀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신장은 개선되기 어려운 장기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기회를 주기만 하면 신장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고령층은 이러한 변화를 아침에 가장 잘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이면 얼굴이 조금 부어 보이고 때로는 눈꺼풀이 무겁고 오후가 되면 종아리가 뻐근하고 물이 빠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신장이 체내 수분과 전해질을 매끄럽게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매일 먹는 채소의 종류를 바꾸기만 해도 이러한 증상들이 놀랄 만큼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일부 채소가 장의 해독 부담을 줄여주어 신장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일을 나눠 맡기 때문입니다. 전주에 사는 한 아주머니의 사례가 특히 기억납니다.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 온몸이 무겁고 일어나서 한참 앉아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식단을 확인해보니 시래기와 묵은지를 거의 매일 드시고 있었고 다른 종류의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드럽고 소화가 쉬우며 칼륨이 축적되지 않는 채소로 바꿔 드시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러자 단 일주일 만에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몸이 아래로 끌려가는 느낌이 사라졌어요. 이것은 그 채소가 치료를 해서가 아니라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신장의 부담이 줄어들면 몸의 조직들도 예전처럼 물을 붙잡아 두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놓치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채소를 먹는 시간대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저녁에 채소를 먹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장이 하루 중 가장 약하게 작동하는 시간이 저녁입니다. 이때 배출이 어려운 채소를 먹으면 신장은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합니다. 어떤 환자들은 낮에 물을 적게 마셨는데도 밤에 소변을 가장 많이 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장이 적절한 시점에 여과 작업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채소 섭취의 대부분을 점심으로 옮기고 저녁에는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안내하면 며칠 만에 숙면을 하고 야간요가 크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신장이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뿐 아니라 언제 먹는지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고령층은 대체로 저녁에 속이 편하다며 채소국을 푸짐하게 끓여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신장이 가장 쉬어야 할 시간에 가장 많은 일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신장이 쉬지 못하면 야간요, 아침부기, 지속되는 피로감 같은 증상들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시간뿐 아니라 조리법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옥살레이트, 질산염, 칼륨이 많은 모든 채소는 끓는 물에 한번 데치고 그 물을 버리기만 해도 신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데친 물에는 대부분의 옥살레이트와 칼륨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고령층은 특히 시래기국이나 묵은지찌개를 먹을 때 국물을 꼭 함께 마십니다. 국물에 영양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이후에는 국물이 오히려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드시지 마세요 라고 조언하면 며칠 만에 다리의 무거움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매우 섬세합니다. 식단으로 인해 신장이 지속적으로 부담을 받으면 림프계가 대신 수분을 배출하려고 과도하게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몸을 피로하게 만들고 특히 오후가 되면 기력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줍니다. 일부 환자들은 몸 안에서 뭔가가 순환이 안 되는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키는 채소들을 줄여나가면 몸이 더 이상 이런 보상기전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고 다시 가벼운 느낌을 되찾습니다. 이것은 식단의 아주 작은 변화가 실제로 매우 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고령층이 식사 후 느끼는 더부룩함이나 따뜻함의 의미를 자주 오해한다는 점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사리를 양념과 참기름에 볶으면 맛도 좋고 먹기 편하지만 신장은 배출하기 어려운 여러 대사물질을 처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드럽고 수분이 많으며 자극적이지 않은 채소는 체내 수분 균형을 훨씬 잘 맞춰줍니다. 화려한 맛은 없지만 고령층에게는 훨씬 적합합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신장은 나이 들어서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 맞지 않는 생활 습관 때문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생활을 조정하면 60, 70대도 충분히 안정적이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가 되는 채소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섭취 빈도를 줄이고 양을 조절하고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신장이 점차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되고 마치 압력이 줄어든 여과장치처럼 다시 제 기능을 찾게 됩니다. 60세 이상에게 익숙한 5가지 채소가 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 회복할 기회를 갖도록 조절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신장은 조용한 기관이지만 우리가 부담을 줄여주면 매우 빠르게 반응합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이 단지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도 짧은 시간 안에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신장 관리가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 몸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게 생활하는 과정이라는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제가 늘 환자들에게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해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신장이 가장 약한 시간대에 무리해서 일하도록 만들지만 않으면 됩니다. 고령층의 신장은 주로 낮 동안 가장 활발히 작동하고 오후로 갈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녁이 아니라 점심에 채소를 먹는 것은 신장이 잠들기 전까지 여유롭게 처리할 시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 환자들이 채소 섭취를 대부분 점심 식사로 옮기면 거의 모두가 더 깊이 잠들고 아침에 눈 부음이 줄고 다리에 무거운 느낌이 이전처럼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조리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신장에 부담을 주는 채소에는 옥살레이트, 질산염 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은 물에 잘 녹습니다. 살짝 데치고 첫물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걸러야 할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효과는 매우 큽니다. 많은 분들이 국물 없는 채소는 익숙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사실 몸이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국물입니다. 이 습관을 바꾸고 나면 며칠 안에 몸이 가벼워지고 더 부룩함이 줄고 부기도 덜해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저는 종종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채소를 먹을 때는 오래된 정수기 필터를 관리하듯이 하라. 필터가 낡았을 때 필요한 것은 물의 압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찌꺼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데치기, 물 버리기, 양념 줄이기, 적절한 시간에 먹기, 이 모든 것은 결국 신장이 처리해야 할 찌꺼기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60세 이후 신장에
친화적인 식단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과 몸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